안녕하세요, 미스터 불입니다. 미스터 불마켓이라고 맨날 소개했었는데 불마켓이 이름으로써 뭔가 불편해서 그냥 미스터 불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니 많이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간단히 말해서 거시경제가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과거 증시 그리고 최근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과거 260년 로마 제국의 발레리아누스 군인 황제를 생포한 사산조 페르시아의 샤프로 1세를 그린 부조인데요. 네, 황제가 생포를 당했다니 정말 우습지도 않죠. 로마 제국은 이 페르시아 전쟁의 막대한 경비 때문에 극심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애초에 경기 변동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보니까 전쟁 패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은 좀처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들 알고 계시는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사례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금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파괴력을 위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이 문제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니 정말 언론에서는 호들갑을 안 떨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논란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논란이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일전에 바이든이 유럽한테 욕먹을 명분 안 주려고 미국이 직접 에너지 제재를 하지 않고 EU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3월 9일 바이든이 러시아산 석유, 가스, 석탄을 모조리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EU와는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발표를 했죠. 왜냐면 첫 번째, EU의 수장인 독일이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EU의 합의가 느려서 EU 제재가 한 발 느린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민간인 범주로 확장되어서 무차별 포격 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 제재 명분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방 제재 때문에 유가는 14년 만에 배럴당 130불을 달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입니다. 미국의 연준은 미국의 고용 상황이 적절히 회복되어 간다는 판단 하에 연방 기금 금리를 3%대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축 정책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고용 상황을 다시 바닥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있죠. 이 마지막 자료는 현재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왼쪽 사진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 자료고요. 오른쪽 사진은 미국의 현재까지의 고용률 추이 자료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수록 고용률이 낮아질수록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최근에 이 지표들의 정상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제학적으로는 이렇게 실질 GDP가 X축이고 Y축은 가격 수준인데 현대 모형은 가격 수준 대신에 인플레이션이죠. 어쨌든 회색의 우상향 대각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파란색 대각선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실질 GDP가 감소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모습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이론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발생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근데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니다가 아니죠. 과거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실제로 그 영향이 강한지, 이번 사건의 영향도 강할지가 궁금한 거죠. 이제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킨 사건은 1973년에 발생한 1차 오일 쇼크입니다. 사진 중앙에 있는 큰 삼각형 보이시죠? 시나이 반도인데요. 3차 중동전쟁에서 바로 이 지역을 이스라엘에 빼앗겼고 이 영토를 이집트와 시리아가 되찾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바로 4차 중동전쟁인데 이를 말미암아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펙은 원유 고시 가격을 17% 인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전월에 비해서 5%씩 원유 생산을 줄인다고 선언하면서 유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대두되었고 셰일 오일도 없던 1970년대 미국 증시는 박살이 났죠. 이제 두 번째 스태그플레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41년부터 이란을 지배해왔던 팔레비 2세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6.25 전쟁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셨던 걸로 유명하죠. 이 팔레비 2세가 친미로 정치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부의 무슬림 세력은 지속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결국 1978년 호메이니를 선봉으로 한 이란의 무슬림 세력이 혁명에 성공해 이란 정권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유 정제소 파업이 발생해 매일 600만 배럴에 달했던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200만 배럴 수준이 되면서 유가가 크게 뛴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2차 오일 쇼크입니다. 이 2차 오일 쇼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한 거죠. 2차 때는 원유 가격이 1차 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수 하락은 단기적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루 6천만 배럴에 해당하는 글로벌 원유 생산량 중에 400만 배럴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파업을 혁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 실제로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금방 하루 600만 배럴 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1990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때 역시 관련 국가의 원유 공급 차질로 유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근데 이때는 이상하게 1차 때와는 다르게 2차 오일 쇼크 때처럼 반년 만에 주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2차 오일 쇼크 때보다 좀 더 오래 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간의 증시 하락을 동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 두 차례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케이스를 간단하게 텍스트로 적어드렸는데요. 1차 오일 쇼크는 이스라엘이 3차 중동 전쟁에서 얻은 영토에 대한 이집트와 시리아의 영토 수복 전쟁에 의해 발생했죠. 그리고 2차 오일 쇼크는 이란 내부 무슬림 세력에 의한 혁명으로 인한 것이었죠. 이렇게 두 오일 쇼크는 모두 아랍 세력권 내의 집안 싸움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안 싸움은 원래 다른 사람이 개입할 싸움이 아니죠. 따라서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명분이 뚜렷한 집안 싸움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다는 공통점이 있죠. 또 다른 공통점은 두 상황 모두 거시경제 상황이 긴축 국면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쿠웨이트 침공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영토의 일부였을 뿐더러 명분이 충분치 않은 침공이었죠. 이에 따라 미국을 중추로 한 다국적군은 악의 축, 이라크를 상대로 세계 평화 수호라는 강력한 명분 아래 군사를 결집해서 걸프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유가의 장기적인 상승세를 막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과거 스태그플레이션과 달리 확장 국면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와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자료는 각국의 원유 집약도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원유 집약도는 1000달러당 얼마만큼의 원유를 소비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1차 오일 쇼크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유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상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는 중동 지역의 유가 공급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도 셰일 혁명을 통해서 원유와 가스 공급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GDP에서 원유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도로 심한 수준의 주가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대러시아 원유 수입 비중은 5.6%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원유로 대러시아 원유 수입 감소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각만큼의 재앙적인 타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관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조명해 봤는데요. 큰 폭의 지수 하락이 없더라도 물가 상승과 긴축 기조, 경기 침체의 세 박자는 생각보다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주가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제언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주식투자 기초교육 웹드라마 나의 우저씨를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